자, 국회 계엄군이 들어왔다.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군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국회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어제 이제 네, 밤새 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참, 우리 또 국민들께서 네, 다 가슴 졸이면서 같이 해주셨고 또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신속히 또 계엄 해제 네,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또 밤새 지켰습니다. 밤새 지키고 또 지금 저희 이제 방송에도 네, 오셨는데. 어제 이제 본회의장 분위기라고 할까요? 의원들 분위기 좀 어땠는지 네, 동료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함께 계셨습니다. 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비상계엄은 물론 우리 당에서 제가 최초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김민석 의원과 우리 국방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데 그렇네요. 저는 언젠가는 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계엄은 아마 탄핵이 가시화됐을 때 아마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의 칼을 뽑지 않겠나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전시도 아니고 사변에 준하는 사항도 아니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이러할 때 무도하게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사실. 상상을 못했다. 네, 근데 맨 처음 이제 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을 네, 했을 때 네, 그 이유 네. 그렇게 봤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인사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최초 제기했을 때가 이제 김용년 예. 국방부 장관을 김용년을 지명했을 때입니다. 지명하게 되면은 실제 구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계엄을 쉽게 발령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죠. 계엄을 발령을 하려면은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두 명 다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하면은 계엄령은 그냥 발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실시간에는 핵심 요원이 3명인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입니다. 그럼 방첩사령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앙고잖아요. 계엄사령관은 사성장군 중에 누구든지 임명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된 경우는 본인들이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네.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쉽게 꺼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됐기 구조 때문에 자체가. 그랬고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잖아요. 네.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당시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공간에 불러서 비밀 회동을 여러 번 했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방첩사를 방문했던 그러한 사항들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보를 종합했을 때 계엄을 꿈꾸고 있구나, 계엄을 계획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김민석 의원 등 계엄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허술한 계엄법을 보완을 하는 것들을 발의해서 네. 당론 법안으로 채택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은 사전에 예고도 하고 준비도 했었던 사항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럼요. 있었는데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놀랬고 또 우리 국가의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선진국 대열에 있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외신들도 계속 비판을 하고 하던데 네. 국격을 아주 추락시킨다고 보여지죠. 국격을 추락시키고 네. 있다. 사실은 지난번 이 김용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현 후보자가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네. 정말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용납할 수가 맞습니다. 없죠. 네. 예. 제가 사실 최초로 주장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엄이냐, 그냥 맞아요. 예. 음모가 아니냐, 또는 제가 전당대회 때 최초로 그때 주장을 했는데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했었고요. 네. 그런데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계속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그것이 예측한 것이 현실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실제 이렇게 현실화가. 비상계엄이 아. 발령이 돼서 예. 이러한 됐고요. 이것은 저는 이것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명이 어떤 네. 규명입니까? 이것은 내란죄죠. 내란죄. 내란죄. 왜냐하면은 실제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네. 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도 위반되고 법률도 위반되고 하거든요. 요건도 안 갖추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란 것은 국가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있을 때 발령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이 전시입니까? 뭐 거기 안 맞네요. 또는 다. 맞지가 않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실제 법률상으로도 실제 보면은 이번에 병력들이 국회를 난입했잖아요. 네. 난 진입을 해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계엄군이 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민기 사무총장이 브리핑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입법부는 법원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회는 건드리지 마라는 겁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하하. 그래서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그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은 해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법적인 거를 갖춰주기 위해서 법률에 또 입법부 네. 국회는 예외로 돼 있는데 지금 국회 다른 지역도 아니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창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왔고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을 구금이나 감금시켜서 기능을 아예. 마비시킬 그런 의도라든가 아니면 본회의장에 와서 그 여러 가지 의사를 방해한다든가 네. 또는 뭐 정전 같은 걸 시켜서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할 걸 의도를 가지고 계엄령 군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다. 군을 내란죄다. 이용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군을 이용한 폭동을 네, 일으켰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긴박했던 게 이재명 네. 대표 체포초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저희가 네,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서 그냥 그야말로 잡아가겠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이 터졌자마자 제가 그 방송 내에서 보자마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지금 빨리 이 사항이다. 정확한 사항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집을 나오시라. 그리고 국회 쪽으로 가되 그 혹시 체포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항을 보면서 행동하시면 좋겠다. 세부적인 건 제가 계속 하겠다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김채고도 체포 당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집을 이탈해서 이탈해라. 저 국회로 오세요. 국회로 네. 빨리 오시라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계속 텔레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침착해라. 그리고 절대 예. 침착해야 이긴다. 당황하지 말고 예. 흥분하면 진다. 왜냐하면 흥분하면은 계엄군과 충돌을 하잖아요. 그것은 계엄군이 원하는 거다. 충돌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바로 구금이나 체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충돌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150명만 우리가 오면은 해제 건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침착해라. 그게 계속 주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오면서 바로 오면서, 유튜브를 예. 켜서 국회로 국회의원 뭐에다가, 오도록 예. 하고 그렇게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그러한 행동은 위기 시에
빛나는 큰 리더십이에요. 그 사항 체포가 될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도 호소하고 했죠. 저도 사실 그 라이브로 유튜브 하고 싶었는데 네.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텔레방에서 의원들께 계속 하고 상황 네 전파를 하고 전파를 왜냐하면 이때 대부분 흥분된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막 분노하고 예, 그러다 격앙돼 보면은 격앙되다 보면은 예. 이 경찰이든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경찰이든 계엄군과 충돌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계엄군은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빠져서는 안 된다. 침착하면 이긴다 했는데 실제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빨리 또 진짜 그러니까요. 빨리 160여 분이 와서 예. 국회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신속히 했죠. 네. 자, 그러니까 역시 이제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의원님께서 이 군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네.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좀 잘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게 또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움이 된 그렇죠. 그런 그리고 사안이겠네요. 또 예. 하나 더 예. 포고령이 그때 처음에는 아직 안 내렸을 텐데 예. 포고령에 분명히 SNS라든가 언론 집회 그 규제를 맞아요. 할 거다.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150명 그 네. 해제 건의안 할 때까지는 당분간 좀 자제해라.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가 있잖아요. 포고령 그렇죠. 1호에. 포고령 1호 그래서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주문을 했죠. 지금 우리가 침착하고 예. 150명 가반 이상이 투표를 해서 해제할 때까지는 포고령에도 걸리지 않게 네. SNS를 자제하고 음. 또 그 전화는 가급적이면은 전화로 하지 말고 텔레그램 전화로 해라. 계속 제가 올리면서 그러셨군요. 해서 차분한 가운데서 왔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바로 그 언론 인터뷰나 하고 싶었지만은 바로 그 체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150명 가반을 넘기는 넘기는 해제 결의안을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이 네. 국회가 야.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렇네요. 국회의원들께서 다 그 같이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강백호님이 이 김병주 의원 이 영입한 거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빛을 정말 환하게 바라고 네. 있는데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예. 최초에 한 100여 분 오셨을 때 처음에. 계속 막 거기서 웅성거리고 네. 분노하고 했을 때 계속 제가 그 군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침착해야 이깁니다. 자리에 앉아서 네. 150명 안 온 사람들 일일이 전화해서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길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고 네. 원내 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락 안 된 분 계속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죠. 150명 모으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뭐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진입하는 280명 정도의 계엄군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280명이 들어왔을 때 지금 뚫려서 들어오는 상황, 네. 본청에 들어온 건데 혹시 본회의장은 뚫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네. 그런 걱정을 안 하셨습니까? 많이 그래서? 했죠. 예, 그게 사실은 되게 좀 두렵고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본회의장 뚫고 들어오는 것보다 본회의장의 그 전기를 다 차단을 할 걸 염려를 했어요. 예. 두 가지 다. 왜냐하면은 저기 진입한 인원들을 보면은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있어요. 야간 투시경을 하면 헬멧에. 점령군들은 실제 그렇네요. 잘 보이고 완전 정전이 되면은 어떤 의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네. 본회의장에 해서 여러 예. 인원들 뭐 체포한다든가 구금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또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을 또 구금해서 못 오게 하면 의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다양한 것들을 그 염두에 두고 그 네. 대비를 했었죠. 네. 다양하게 네. 이제 상황들을 생각을 네. 머리에 그리면서 대응을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공수부대가 들어온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헬기도 뜨고 네. 거기 내린 인력도 있고 버스 타고 들어온 인력도 있고 한데 이 부대들은 어떻게 이 부대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어떻게 네. 동원이 된 것인지 이건 좀 네.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하고 수방사 병력을 동원을 한 걸로 특전사, 보여요. 수방사. 그래서 제가 제보 받기로는 항작사에 네. 있는 헬기를 이용해서 음. 특전사 요원들이 그
국회로 오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제보 받고 좀 있다 보니까 바로 또 헬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정군의 화상 회의를 군단장 이상 했는데 네. 투입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대기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특전사하고 네. 방첩사, 수방사만 어.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먼저 국회부터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했던 것 같고 국회가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 일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가 장악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수로 이제 그 다른 부대를 투입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이 되면은 전 기관에 군이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려요. 그 행정부 여러 기관들, 네. 사법부 기관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번에는 국회 포커스가 1단계로 맞춰졌잖아요. 해제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투입하기 빠른 부대가 수방사에 있는 특임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공수 여단, 707 부대 이런 부대들이 침투가 된 거 그 점령 그 네. 계엄군으로 빠르게 올수 됐고요. 있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보다는 아주 비밀리에 위에만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방사의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 보니까 다 퇴근을 했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영외 거주자 소집도 하고 네. 오다 보니까 아하. 사실 국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시간이 걸려서 걸렸다. 많은 그건 국회의원이 다행이네.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예. 경찰이 에워쌌을 때는 국회의원은 들어 보내줬거든요. 맞아요. 군인이 처음에. 왔을 땐 차단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국회까지 투입되는데 그것도. 한 시간 반 정도 이상 소요가 된 것이죠. 네.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실제 제가 봤을 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또 방첩사령관하고 일부 요원만 네. 사전에 인지를 했을 거고 그것도 임박해서 인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보에 의하면 어제 오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무를 맡게 될 육군 총장이 용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전부터 이제 가동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야, 그렇게 지금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왜 이런 부대 군인들이 계엄군으로 왔는지 네. 설명이 되고 이게 정말 이제 비밀리에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고 좀 소수 인원으로 네. 준비를 해 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해제한 직후에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 해제를 지시하면서 중과 부적이었다. 그러니까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네요. 네. 참 글쎄요, 국민을 속이고 사실은 청문회 나서 했던 얘기를 다 이제 거짓말로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 국회에서 하면 된다. 뭐 그러면서 국회에서 누굴 이제 잡으러 오고 네.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만들고 사실상 폭력을 불러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네. 국회를 겨냥한 이런 폭거 바로 이제 국민을 겨냥한 폭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것은 국민을 대한 폭거고 네. 그렇죠. 내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친이 굿됐다. 친이 쿠데타 내란이다. 윤석열식 내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식 내란이다.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이냐 네. 이걸 저희가 묻고 싶은데요. 네. 아까 의총 이후에 들은 것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즉각 사퇴를 그렇죠. 요구한다. 근데 네. 즉각 사퇴 안 하면은 탄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시청자분들은 그냥 바로 탄핵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진 사퇴 안 할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봤듯이 내란죄가 거의 명확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대통령이 이젠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 네.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런 그대로 놔두면은 저렇게 우발적으로 또 전쟁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음 수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즉각적인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거고요. 먼저 그러면서 요구한다. 동시에 특검도 같이 추진한다.
이것이 지금 동시에. 기본적인 동시죠. 네. 아. 왜냐하면 특검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사퇴를 요구하고 음.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도 같이 절차를 밟아가겠다. 왜냐하면 특검은 또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과 야당들은 다 동의되겠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동의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여야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는 절차가 남았죠.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지금 탄핵도 같이 진행을 하고 네, 있다라는 네, 네. 거고. 자,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이 계엄 지지 글을 쓴 부산시 의원이 6시간 해프닝으로 끝나서 뭐 허탈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다. 네. 예. 윤계엄 지지 글 쓴 부산시 의원이 6시간 해프닝으로 끝나 허탈하다는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게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박종철 부산시 의원 그런 얘기를 써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일단 그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네. 18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이 대표께서도 가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동참해줘서 또 그분들도 다 계엄 해지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거기 관련 의원들 만나서 고맙다 이렇게 동참해줘서 그리고 거기 못 들어온 인원들도 좀 많은 인원들은 해제나 이런데 마음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경호 원내대표가 교란 작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의원들은 국회의사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당사로 오라 뭐 여기 혼선을 막 줬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계열에 있는 18명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만 참석했는데 네. 이미 한동훈 대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추진을 하게 됐을 때 우리 힘을 받지 않겠나? 탄핵 추진을 했을 탄핵 추진했을 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대표랑 네. 탄핵 관련해서 뭐 얘기도 나눴다 네. 이런 이제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도 네.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네.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예. 본인의 탄핵에 저는 도장을 찍었다 보고 아. 정치적인 자살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런 비상계엄을 어느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 제가 그렇네요. 비상계엄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네. 대다수 국민들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을 하냐 너무 과하게 주장한다라고 했고요. 우리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아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할 수 있다. 네.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여기에 분노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로 국민들께서 얼마나 혼란이 갔고 국격이 얼마나 추락됐습니까? 그럼요,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외신들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눈초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격 추락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내란죄 고발과 탄핵을 추진한다. 네. 이런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책임을 다 묻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계엄 추진하면서 오늘 김용현 장관, 네. 이상민 장관도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이따 지켜봐야 됩니다. 아.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확실한 것이고 네.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네. 이런 이제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8표만 넘어오면 탄핵 간다. 네. 그렇네. 바로 직무정지가 된다. 이건데. 국민의힘도 여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이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면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예. 당의 해체 수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네. 많은 인원들이 이탈을 해서 예. 탄핵 추진에 동의할 걸로 저는 봅니다. 만약 여기에 동의 못한다면은 비상계엄을 찬성한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본인들이 내란죄를 방조하고 찬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느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용서하지 않을 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길게 진행을 했어요. 아, 어떤 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라이브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정진석 비서실장, 뭐 네. 수석 비서관 함께 물러나겠다라고 사의 표명했는데 이거는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 거기도 그뿐만 아니라 내각까지도 이 정도 되면은 총사퇴. 총사퇴를 해야 맞는 거죠. 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실만이 아니라 네. 이것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렇게 범할 정도로 네. 이렇게 한 상황에까지 몰아갔잖아요. 이것은 대통령과 같이 했던 비서진들 네. 뿐만 아니라 내각도 저는 총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총사퇴를 해야 네. 되고 뭐 물론 이제 탄핵까지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제 붕괴가 시작이 됐다. 네.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붕괴는 겁니다. 이미 오래 오래전부터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사건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임계점을 폭발을 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적인 폭발을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 폭발한 그 지점이 네. 어제 오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발의 뒤에 내일 본회의 보고 네. 아마 이제 금요일에 처리할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 네. 자, 그 이틀 동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올지 이거 네. 관건이네요. 네. 설득 작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역에서 사실 지역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역에 그렇네요. 계시는 분들이 그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이제는 하지 않겠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도 여기에 분노할 테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고요. 가시기 그래요. 전에 그래도 끝으로 짧게라도 네. 못다한 말씀 있다면요. 국민 여러분 네. 너무나 저녁에 불안하시고 한동안 사건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비상계엄을 막아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막아냈고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저는 내란 음모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제는 끝장내야 됩니다. 그리고 후퇴한 민주주의 또 어려운 민생 바로 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12시에 또 네. 지금 규탄 대회가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도 저희가 라이브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